점점 미국 대학들의 입학 문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이에 프랑스의 한 대학생 클레어는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기 시작하지만 주변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오히려 그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클레어가 내린 최종 결정이 무엇이길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23살이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었는데 바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며 자란 저에게 미국은 모든 꿈이 실현되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을 밟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도 저는 늘 미국 유학을 준비했어요. 토플 점수는 이미 110점을 넘겼고 GRE 시험도 통과했죠. 교수님들께 추천서도 받아두었고 자기소개서도 몇 달에 걸쳐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컬럼비아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게 저의 일과였습니다. 캠퍼스 사진을 보며 저도 곧 그곳을 걸어 다닐 거라고 상상했죠. 브로드웨이가 가까이 있고 센트럴파크에서 조깅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설레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친구들에게도 늘 미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엔 뉴욕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 말 갑작스럽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학생 비자 인터뷰를 전 세계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보안 강화와 온라인 심사 기준 마련이 이유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기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F, J, M 비자 모두가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파리 시내 생제르맹 거리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 마리와 함께 카페라테를 마시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그 기사를 봤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리가 클레어, 얼굴이 새하얘졌어. 뭔 일이야?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기사를 다시 읽고 또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했고 소셜미디어 심사까지 강화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든 사진들을 떠올려봤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나 싶어서요. 마리, 나 집에 가봐야겠어 라고 말하고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몇 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시더니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럼 언제쯤 다시 받을 수 있대? 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영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직 미국만이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기업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끌어당겼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하루에 수십 번씩 확인했습니다. 혹시 상황이 바뀌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유학생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망적인 글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고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들만 쏟아져 나왔죠. 저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친구인 리와 사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리는 중국 베이징 출신이고 사토는 일본 도쿄에서 온 친구예요. 둘 다 저처럼 해외 유학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는데 그곳에서 저희는 각자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너도 미국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지? 의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나도 마찬가지야. 벌써 몇 년째 준비해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사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MIT 공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요. 저희는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리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클레어, 혹시 다른 나라는 생각해봤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요? 어떤 나라 말씀이세요?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 말이야. 아니면. 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곳은 어때? 그 순간 사토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 리, 농담하는 거지. 한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요? K-팝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그 나라 말씀이세요? 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한국. 요즘 한국 대학들이 꽤 괜찮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사토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미국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있는데. 사토 말이 맞아요. 저도 사토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한국은? 글쎄요. 아시아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만큼 국제적인 명성이 있나요? 그리고 언어 문제도 있잖아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어로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고요. 리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많이 발전했다고 하던데. 기술 분야라고 해봐야 삼성이나 LG 정도 아닌가? 사토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일본에도 소니, 도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한국도 마찬가지야. 저는 사토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맞아요, 사토. 미국은 정말 다른 차원이죠.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이런 걸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대학 출신이라는 학벌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고요. 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저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저희는 결국 미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하고 캐나다는 너무 추우며 호주는 너무 멀다는 이유였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만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미국 비자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했고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소르본 대학교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관계론 수업의 리포트를 작성하던 중이었는데 주제가 바로 동아시아 교육 시스템의 발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대해서만 조사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한국의 교육 통계가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내용들이었죠. 특히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상하네. 한국 대학들이 이렇게 순위가 높았나?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장학금 프로그램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 그리고 졸업 후 취업 지원 프로그램까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 프로그램이었어요.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니 신기했어요. 혹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유학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때 도서관에서 만난 선배 줄리엣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줄리엣은 이미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선배였습니다. 클레어,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 줄리엣 선배. 과제 때문에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줄리엣이 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재미있네. 나도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 정말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우선 기술 인프라가 정말 놀라웠어. 와이파이는 어디서나 빠르게 연결되고 디지털 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의 수준도 정말 높았어. 영어도 잘하고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줄리엣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알고 있던 나라였는데 교육과 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발전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클레어, 너 혹시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과제 때문에. 사실 저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비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줄리엣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 들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선택지도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국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으로 한국 대학들의 홈페이지를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국제 프로그램,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국제대학, 고려대학교의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 생각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제 전공인 국제관계학 분야에서도 한국 대학들이 상당한 수준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 한국도 괜찮은 선택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와 사토에게 어제 알게 된 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시 같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제가 한국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차갑게 변했어요. 클레어, 설마 진짜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니지? 사토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한국 대학들이 괜찮더라고요. 세계 대학 순위도 높고 장학금 프로그램도 좋고. 리가 제 말을 중간에 끊었어요. 클레어, 현실을 봐.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 차이도 클 거야. 하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영어 실력도 생각보다 좋다고 하던데. 사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클레어, 너무 순진한 생각이야.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일본만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훨씬 많은데 한국은 어때?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야. 리가 사토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2위인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작은 나라잖아. 국제적인 영향력도 제한적이고. 저는 그들의 말에 당황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의 반박을 들으니 다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은 정말 글로벌 기업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도. 클레어,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해서 교육 시스템까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토가 반박했습니다. 일본에도 소니, 토요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잖아.
북한과의 긴장 관계도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면도 있어. 그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쟁 문화도 문제야. 사토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그런 환경이 과연 우리에게 맞을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괜찮은 선택지처럼 보였는데 친구들의 지적을 들어보니 문제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 졸업 후를 생각해봐. 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학을 나오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한국 대학은 어떨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어떨지 의문이야. 사토도 동의했어요. 맞아. 네트워킹도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엘리트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잖아. 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우려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결국 포기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최고의 선택이죠. 한국은? 글쎄요, 아직은 미국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네요. 그날 저희는 다시 미국 비자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국 비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심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고 정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이 열린다는 공지를 봤거든요. 강연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과제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석하려고 했는데 막상 강연을 듣고 나니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대학들이 국제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였어요. 한국은 현재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강의실에 최신 디지털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은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도 도입했죠. 강연장에 앉아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첨단 시설들이 한국에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한 한국 대학들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만 해도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복수학위 프로그램이라니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다른 유명 대학의 학위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기회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계속해서 한국의 장점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동양의 전통적인 가치와 서양의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죠. 그때 제 전공이 바로 국제관계학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면 정말 값진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취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서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프랑스 학생이 한국에서 공부할 경우 어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김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 정부에서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은 물론이고 매월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하고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등록금 전액의 생활비까지 지원한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혜택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국제관계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김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더 드렸어요. 한국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알고 싶었거든요. 교수님, 한국 대학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어떤가요? 졸업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대학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김 교수님의 강연에서 들은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유학 목적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대학들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정말 인상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그램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UN,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프로그램의 교수진이었어요.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출신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UN 사무총장 출신,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 같은 실무진들도 특강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프로그램도 살펴봤어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아시아 태평양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가능한 독특한 커리큘럼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흥미로웠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이 활발하고 인턴십 기회도 많다고 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생활비도 조사해봤는데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습니다. 기숙사비, 식비, 교통비 모든 면에서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장학금까지 받는다면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어제 들은 강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더니 제가 설명드리는 한국의 장점들을 듣고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클레어, 정말 그런 혜택들을 제공한다고? 어머니가 놀라며 물어보셨어요. 네, 등록금 전액에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제공하고요.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부담이 덜하겠구나. 그리고 한국이 최근에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 그런데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대요. 그리고 한국어는 천천히 배우면 되고요. 오히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는 미국이 언제 비자를 재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는 건 현명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리와 사토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들은 강연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클레어, 아직도 한국 이야기야? 사토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정말 좋은 강연을 들었어요. 한국 대학들이 생각보다 훨씬 국제적이고 수준이 높더라고요. 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그런 건 다 홍보용 이야기야.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복수학위 프로그램도 있고
세계적인 교수진들도 있고. 그래도 한국은 한국이야.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리고 졸업 후에 한국 학위로 유럽에서 취업할 수 있을까? 의문이야. 저는 친구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했지만 이번에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요?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사토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인데 굳이 한국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유학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저는 용기를 내어 서울대학교 국제처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입학 절차와 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했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친절한 답장이 왔습니다. 담당자분이 자세한 안내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주셨고 화상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화상 상담 날짜를 잡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나타난 건 젊고 활기찬 한국인 직원분이었어요.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셨고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씨, 프랑스에서 오시는군요. 저희 대학에 프랑스 학생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프랑스 학생들과도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프랑스 학생과 화상 통화를 주선해 드릴 수 있어요. 며칠 후 저는 마리 클로드라는 프랑스 학생과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 클로드는 이미 서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하고 있는 선배였어요. 클레어, 안녕.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어.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미국을 생각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찾고 있어요. 마리 클로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비슷했어.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우선 교육의 질이 정말 높아. 교수님들도 훌륭하시고 시설도 최첨단이야.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사이의 교류도 활발해서 정말 국제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마리 클로드는 계속해서 한국 생활의 장점들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클레어, 한국의 인터넷 속도 정말 빨라. 과제하기도 편하고 온라인 수업도 끊김없이 잘 돼.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터져. 생활비는 어떤가요?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해. 특히 음식값이 정말 싸. 그리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저렴해서 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 가장 궁금했던 건 졸업 후 진로였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나는 졸업 후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 마리 클로드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유학에 대한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후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글로벌 거버넌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한국에서 공부하게 될 것을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어도 미리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부모님께서도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클레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도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리와 사토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클레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하고 확인한 정보들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서울대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것도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어요. 등록금 전액과 월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셨고
클레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와 사토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축하한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클레어, 축하해.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사토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이제 정말 기대돼요. 리도 마지못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래도 미국과는 다를 거야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국 출발 전 저는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어요. K-팝과 K-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표현도 익히고 한국 음식도 미리 맛봐봤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를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맵긴 했지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니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출발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첨단 기술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정말 빠른 인터넷 속도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아름다운 캠퍼스, 최신 시설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제적이고 세련된 환경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실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었고 수업은 완전히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교육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의 질은 정말 높았고 교수님들도 훌륭하셨어요.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한국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도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저도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들, 빠른 인터넷,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들. 정말 미래적인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리와 사토에게 한국에서의 근황을 전하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 생활의 장점들, 우수한 교육 환경,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에 대해 자세히 써서 보냈죠.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두 친구 모두 놀라워하더라고요. 특히 사토는 클레어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니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말했고 리도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구나라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뻤던 건 두 친구도 한국 유학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한 거였어요. 클레어가 먼저 길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와보니 미국 못지않은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만약 친구들의 말만 듣고 한국을 포기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한국은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나라였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고 교육의 질도 세계 수준이며 무엇보다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유학,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